안녕하십니까. 국고처 사부 송관종입니다. 드디어 코스피 4000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과연 코스닥 랠리도 나올 것인가. 현재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온기가 코스닥으로 전해질 것인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제가 바이오가 다음 주자가 될 것이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 랠리 후속으로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는 바이오의 시간이 돌아왔다. 우리가 뭐 영자의 정선시대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이번 주에 알테오젠, 뭐 에비엘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드디어 이제 월요일부터 스타트를 했고 약간 눌림목을 주고 이제 주 후반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은 점화는 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스퍼트를 언제 하느냐 이 정도의 흐름을 좀 가져가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바이오 섹터가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시진핑 트럼프 만나서 관세 문제도 약간 좀 완화됐었는데 아직은 이제 히토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움직이는데 자, 서로 이제 전방위로 뭐 확산합니다. 히토류 또는 미국은 이제 규제를 통해서 맞불을 놓고 있는데 왜 트럼프는 중국을 규제하면서도 바이오만 살려놨을까? 그게 바로 이제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코스피 4000 시대가 개막을 했는데 코스닥은 잘 치고 올라가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잘 치고 올라가지 않죠. 옐로우 칩들은 먼저 움직였고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도 좀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들은 2차 전지 바이오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총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치고 올라가지 않고서는 코스닥이 치고 올라가지 않죠. 근데 사실은 투자자들이 힘들었을 거란 이야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국고처를 통해서 뭐 반도체가 올라간다. 근데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를 보자. 그리고 저도 이제 리포트를 이제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두 번이나 중요한 변곡점마다 우리가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100% 반도체가 올라간다 그렇지는 않고 2주 이내에 올라가야 된다. 1주 이내에 올라간다.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는 그만큼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2차 전지도 시장이 뒤안길에 있다가 시장에 관심을 전혀 못 받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물려있는 투자자나 중기 투자자 이런 분들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겠지만 중간에 이걸 보고 들어간다? 이건 좀 불가하죠. 왜냐하면 항상 변곡점에서는 짱대 양봉, 짠대 운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살고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크게 불어나려면 바이오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바이오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규제가 완화되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드디어 통과가 되고 한미 관세도 타결이 되면서 바이오의 랠리에 지금 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4000 시대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요즘 장 좋으니까 편하겠죠.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훨씬 더 좋았죠. 그때는 코스닥의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은 특히 바이오는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습니다. 통상 순환매 흐름을 보면 대형주가 움직이고 또 옐로우칩이나 스몰캡이 움직이고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그 끝자락에 바이오가 움직입니다. 사실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죠. 그리고 최근에 뭐 학회나 또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10월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특히 지난주에도 바이오 학회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 비만 학회 또 ADC 여러 가지 학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움직였어요. 요건 이제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강력한 레이스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자, 코스피는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었죠. 3,500에서 4,000을 넘어가고
이렇게 강한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죠. 자, 다만 제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코스피는 자, 우리는 박스피를 한번 탈출할 것이고 탈출하게 되면 강력한 레이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FTA에서 도와준단 말이요.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생략해도 된다. 만약에 임상 1상에서 유사성이 입증이 되게 되면 3상 정도는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또 그러면서 제조나 품질 전량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죠. 자, 그래서 개발 비용도 절반으로 단축이 되고 기간도 단축이 되고 그렇다면 이런 10년 만에 대개혁을 통해서 미국의 바이오 산업에 약간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이 오롯이 우리 국내 바이오 관련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물보안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는 하원에서 미끄러졌는데 이번에는 하원, 상원을 통과하고 이제 상하원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 트럼프에게 넘기면 트럼프가 사인만 하면 됩니다. 물론 우시바이오라는 기업을 콕 찍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김 빠진 맥주 같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며시 젖어드는 이런 거죠. 처음부터 하면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좀 가볍게 하고 뒤에 강도 높게 진행을 하면 그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 구도 속에서 중국계 CDMO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하려고 하고 또 유전자 데이터 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또 푸틴, 김정은 만나가지고 서로 만났을 때 그 사진을 가지고 유전자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했죠. 아,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러니까 얼마 못 살 것이다. 아니면 뭐 뇌절 중에 한 번 정도는 왔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유전자 데이터를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은 좀 확산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중국에 가셔도 뭐 대변을 자기들이 직접 가져가고 이런 흐름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쪽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을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풍선 효과로 인해서 동맹국으로 요게 재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CDMO나 바이오시밀러 강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중국은 막고 또 우방국들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트럼프의 이중 전략. 왜 규제를 감행하면서도 바이오시밀러 문턱을 낮출까요? 일단 미국의 안보 면에서 한 하늘에 두 임금은 있을 수 없다. 요거죠. 그래서 항상 그 1인자는 2인자를 견제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재정 적자만이 심각하죠. 그래서 재정 적자 때문에 의료비를 좀 절감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 확대 정책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갖추고 또 능력을 갖춘 동맹국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먼저 대형주들부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면 또 낙수 효과로 인해서 사이즈가 적은 종목으로도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정책을 펼칠까? 그 근간에는 코로나가 있죠. 자,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저도 살다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코로나. 설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했고 초기에는 뭐 선글라스도 쓰고 다녔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살다가 올해처럼 서울에 비가 많이 온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정도로 그 코로나는 상당히 좀 우리에게 충격이었죠. 근데 이걸 겪으면서 중국이 만약에 공공에 처하게 되면 공경에 처할 때는 항상 바이러스를 가지고 힘들게 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면제를 통해서 의료비를 절감하고 또 그래서 재정 적자를 좀 축소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자꾸 이런 부분을 이제 동맹국들에게 넘겨주면서 동맹국들을 아우르려고 하는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상을 진행하면 기존 임상 과정은 뭐 8년, 10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간소화하면서 3, 4년이면 거뜬하게 해결이 되고 또 비용도 천문학적이었던 게 상당히 좀 축소가 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경쟁력은 바이오시밀러에 집중이 될 것이고 특히나 CMC, 제조 품질 관리에 특화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CMC라는 것은 의약품의 품질이나 순조를 보장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의 강자는 어디예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의료 면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또는 유럽의 어떤 허가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CMC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DMO 사업 쪽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강자죠.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시바이오나 이런 걸 좀 능가하는 이제 이 생물보안법 시행 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파일을 좀 줄이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8만 리터 이렇게 이제 좀 하고 또 롯데바이오도 좀 두 개의 생산 공정을 돌리면서 좀 추격을 하겠지만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군의 상승률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거래 정지를 당했죠. 이제 분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상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자, 의약품 관세 15%로 한정을 할 것이다. 재해국 혜택을 받을 것이다. 제네릭은 무관세도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바이오시밀러는 아직은 이제 무관세일지 아니면 소폭 관세를 부과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얹어 놓는 트럼프에 비해서 왕관 씌워줬더니 좀 유리하게 진행해 주네. 이제 이런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관세를 회피하고 또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물론 관세 우려감을 이미 그 현지 공장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 공장을 확보하면서 이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의약품 또는 바이오 쪽 전반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4000 시대가 코스닥으로 이제 온기가 전해질 것인가? 온기가 전해진다. 그렇다면 그 섹터가 어디가 될 거냐? 시총 사이즈가 큰 바이오 관련주들이 좋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방송을 듣는 거니까. 자, 그건 차근차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또 정리를 해야 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 상담에 대한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종목 콕콕 찍어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상승 초기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우리 이정우 캐스터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4000 시대, 이제는 코스닥이 기회다. 국고처 특집 방송 4부. 2024 연간 베스트 파트너에 빛나는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이 되는 종목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한데요.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으로,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말씀해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가 명쾌한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전 10시부터 이어지는데요. 코스피 4000 시대 다음 주도주는 바이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방송까지 참여하시고 알찬 정보들 가져가시고요. 그럼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지 첫 번째 수혜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수혜주는 셀트리온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의 최재 강자고 또 1조 매출이 달성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는 이런 기업인데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직판이나 CMC 모멘텀으로 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TV를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도 또 제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악재 요인이 있었죠. 공매도였고 또 공매도였는데 공매도 이유는 실적이 좀 약간 생각보다는 좀 적다 그러는데 사상 최대 실적 올해 달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좋고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관세 문제였었죠. 근데 관세 문제도 해결이 됐었죠. 물론 이 기업은 이제 그 관세 부과 전에 관세 결정되기 전에 이미 생산 기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뭐 100% 때린다 이렇게 할 때 2년치 3년치 재고를 미국에 쌓아뒀고 또 이번에 일라일리 공장을 인수를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관세 리스크가 좀 더 약화됐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를 때려놨던 그 투자자들은 이제 조마조마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짱대 양봉이 나오면 쇼커버링이나 소시키지가 제대로 나오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의 파이프라인은 기가 막히다. 램시마 트룩시마주마 이걸 통해서 했고 또 램시마 SC 같은 경우 또 유럽에서도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왔고 앞으로는 미드버스터 이런 이제 중형 블록버스터 이게 확장이 되겠죠. 기존의 파이프라인 플러스 블록버스터는 아니지만 중형 블록버스터가 새롭게 출시가 되고 특히나 미국에서 삼성은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 기업의 강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많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CDMO 사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최강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기죠. 자,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대빵이고 그리고 안방을 한번 차지하면 절대 안 뺏기는 이런 흐름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없는 그 시간에 셀트리온이 강하게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재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장을 풀로 돌려서 총 78만 리터가 생산이 되고 글로벌 최대 규모다 이게. 그렇다면 실적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근데 그 미국의 까다로운 조건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품질 면에서는 또 납기 면에서는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 FTA의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이런 CDMO 사업 플러스 바이오시밀러나 ADC 유전자 치료까지 레버리지를 지금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이제 반도체 탄력이 약간 둔화됐죠. 제가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아직 여유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세게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두 가지로 해야 되죠.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비중을 좀 조절해야죠. 근데 선택을 해야죠. 내가 장기간에 물려 있다. 그렇다면 힘을 갖고 또 추가 랠리가 나오겠죠. 대신 나는 단기적인 관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일부 비중을 줄이고 만약에 치고 올라가지 않고 행보가 나온다면 21선이 수렴되는 그 시간 정도까지 지켜보다가 그래도 못 가면 비중을 좀 조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최저가는 뭘까요?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근데 많이 떨어졌을 때 그걸 또 감당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좋은 방법은 일부 뭐 아주 적게 뭐 5분의 1이 됐던 뭐 7분의 1이 됐던 일부 슈팅이 나오면 일단 좀 팔아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계속 랠리가 나온다? 나 조금 팔았으니까
다음에 좀 빠져도 올라가도 마음이 덜 아프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 판 걸 또 저점에서 매수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사라는 흐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탄력이 약간 둔화됐고 2차 전지의 랠리도 약간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이제 잘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순환매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원투펀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나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들 또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코스피 쪽을 알아봤는데 그 이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까요? 바로 ABL바이오,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겠죠. 근데 당장 이제 다음 주에는 월드 ADC가 열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ADC 하면 뭡니까? 리가캠바이오. 근데 리가캠바이오가 뭐 치고 올라갈까요? 아니. 리가캠바이오는 기술 수출돼 있고 항상 시장은 뭐예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BL바이오가 또 알테오젠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리가캠바이오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DC 핵심 연결 기술, 원철 기술을 가지고 암젠이나 얀센 이런 데 대형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질 겁니다. 다만 이제 이쪽에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ABL바이오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ADC가 뭘까요? 항체 약물 접합체. 우리가 병원군이 들어왔다 그러죠. 밖에서 들어오는 건 항원이고 몸에서 생기는 건 뭐예요? 몸체, 항체죠. 그래서 항원에 이제 항체가 대응을 하는데 그 항체에 특정한 약물을 실어요. 암사표를 사멸할 수 있는 특정한 약물을 실어서 항원을 공략하는 거. 그게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 ADC라고 하죠. 한마디로 유도 미사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ADC 쪽은 앞으로 이제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쪽에 미국 법인을 통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ABL바이오는 좋다. 그렇다면 ABL바이오는 저는 이제 살다가 이런 말을 요즘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다 풀베팅을 했던 경우 그리고 강력하게 정말 이건 무조건 간다. 그리고 가게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이런 게 했던 게 이제 ABL바이오인데 ABL바이오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지금 500%, 520%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500% 전후로 되는데 이제 풀베팅을 하는 40% 이상 뭐 심지어는 70%, 100%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걸 하나 가지고 계좌를 앞자리를 바꾸고 또 뭐 15억, 20억 이렇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기회고 정말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좋은 종목들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잘 샀으면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까요? 중간에 항상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사면 만약에 바닥에서 살 때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얼마 안 되는데 100% 올라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스포트를 하게 되면 뭐 강력한 레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한가를 한 번 치면 얼마입니까? 30%입니다. 상한가를 또 한 번 치면 얼마입니까? 60%입니까? 아니에요. 69%예요. 여기서 상한가를 치면 상한가 세 방을 치면 90%가 아니라 100%가 넘어갑니다. 복리의 효과가 갈수록 강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 스포트는 언제 나와요?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마지막만 좋아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누구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때는 물리는 거죠. 왜냐하면 살 수 있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려면 못 따라붙게 계속 날리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사면 꼭지, 내가 팔면 바닥.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상승 초기에서 사서 마지막 불꽃 랠리가 나올 때 수익률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뭐 1000% 올라간 종목이 한 상한가 한 방 때리잖아요. 그러면 막 140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100%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바닥에서 사는 게 중요하고 ABL바이오는 지금 3단 점프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BBB 뇌혈류 장벽
투과를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요걸 이제 BBB라고 하는데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중항체 있죠. 하나의 항체에 하나의 항원에 두 개의 항체가 공격하는 거나 아니면 하나는 몸을 살리고 하나는 병균을 공격하고 요런 게 이제 이중항체죠. 근데 여기에다가 유도 미사일과 같은 ADC까지 장착을 했다. 그러니까 얘는 BBB 이중항체 ADC.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건 뭐예요? BBB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ADC 이중항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강한 레이스가 또 나오겠죠. 자, 알테오젠. FTA에서 저 머크의 그 블록버스터 시작에 대해서 이제 SC 제형을 허가했는데 그 키트루다 모멘텀을 제대로 반영을 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살짝 반영시켰다가 그냥 빠졌는데 그건 뭐예요? 매물사 소화하고 이제는 더 강하게 올라가겠다. 근데 내가 정말로 SC 제형이라는 그 피하 주사 제형인데 그 정맥 주사했다 나오면 직방인데 그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내가 손쉽게 맞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SC 제형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그야말로 세계에서 탑이기 때문에 야 내가 정말로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요걸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ADC나 이중항체 이런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ABL 바이오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지난 금요일을 보더라도 알테오젠은 이제 지수를 컨트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는 아주 드라이브를 걸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조금 더 쟤보다는 약하게 움직이고 아무튼 이 세 종목을 월드 ADC에서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비만 학회죠. 최근에 뭐 이 위고비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왔죠. 근데 그 이번에 이제 마운자로 나오고 하면서 그 상당히 이제 저도 그런 그 효과를 본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옛날에는 이제 같이 골프를 한번 쳤었는데 그 형님은 좀 등치가 있으셨어요. 근데 헐리우드에 가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막 멋있어졌다고요.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다. 그렇다면 이 커져가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가 떠오를 수 있는 게 누구냐? 근데 살을 빼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 근육이 감소를 합니다. 근데 살을 뺐는데도 근육이 증가하는 이런 거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한미약품이 하고 있는 그 비만 치료제라는 거죠. 이제 올해 9월 달에 이제 임상 3상을 완료했고 이제 톱 나온 결과가 이제 12월 달에 발표가 되고 내년에는 상용화의 원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얼마나 빠져? 체중이 한 9.75% 빠진대요. 위약군 대비해서. 그래서 위약군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거 이제 약이하면서 밀가루 반죽을 줬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죠. 기분만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요걸 접종한 사람들은 10% 가까이 이게 나타나죠. 만약에 좀 최대는 몇 %까지 감소를 했냐? 30%까지 체중을 뺐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상당히 발군의 어떤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연내에 허가 신청을 해서 2026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이제 드라이브 걸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그 한때는 이제 정말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견인할 정도로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베링거 인겔하이머에게 그 기술 수출했던 게 이제 대빠꾸를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또 자녀 모녀와 또 형제 간에 또 이렇게 뭔가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일부 올라갔는데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약간 얘기 있었는데 증권사에서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짱대 양봉을 또 뽑아 올리고 있죠. 앞으로 올라가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10년의 한을 품었다. 그래서 얘는 한번 움직이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것이다. 조선주들이 10년, 20년의 한을 품고 강한 랠리가 나온 것처럼 한미약품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제가 이제 알테오젠, ABL 바이오, 삼천당제약 요걸 이제
고객들에게 제시를 해드려서 강한 뭐 1200%, 500%, 300%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한미약품이 약간 좀 느리게 움직였어요. 근데 어쨌든 한미약품도 이제 레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월드 ADC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비만 학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유럽도 열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자잘한 학회가 있겠지만 간학회나 이런 것들도 있고, 내년이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자, 이때 이제 빅딜이 일어나고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1월 달이 되면 또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데, 자, 이런 이제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뭘까요? 우리의 전략은 최근에는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뭐 11월 달 올 때가 되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히려 빠졌죠.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개인 대주주가 많아서 이제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번에 해결이 됐죠. 그렇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랠리가 나오는데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일단 움직인다면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리고 ADC나 줄기세포나 아니면 뭐 비만치료제 이런 중소형주들이 순환 랠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형주가 움직이고 중소형주가 움직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낄낄빠빠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대형주,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좋고, 바이오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요인은 아무래도 IT보다는 좀 있죠. 그래서 분할 매수와 또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통해서 우량한 기업, 우량한 바이오주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바이오 랠리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보안법 요게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지금은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는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서 이제 규제가 되겠죠. 그래서 국방 수권법에 편입이 돼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중국 죽이기에 나서는 이런 흐름이 기대가 된다. 그렇다면 우시바이오를 규제하는 것은 그냥 중국 기업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화웨이를 죽였던 이유는 5G를 통해서 어떤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또 미국의 셀럽들을 이제 감시하고 이래서 정보를 탈취하는 이런 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우시바이오도 결국에는 안보나 또 리쇼링이나 뭐 또 의료비 절감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좀 축소하는 이런 이제 정책 설계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강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 강자 셀트리온이 FDA가 이제 임상 3상을 면제해 주는 이런 걸로 인해서 미드버스트 요 시장까지 확대해 가면서 또 CMC 시장을 공략하고 최강자로 떠오르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 이제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BBB 이중항체 ADC 요걸 가지고 3단 첨프를 할 수 있는데 일단 1단 첨프가 500% 나왔다. 그리고 그 마일스톤도 천문학적으로 수령을 하죠. 그래서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주로서 기관 내국인들이 레브코를 계속 받고 있다. 연내에도 하나 딜이 된다고 기술출을 하겠다 이런 대표이사가 했는데, 대표이사가 호언장담을 하면 시기의 문제이지 꼭 나오더라고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알테오제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항상 문제가 이제 할로자임의 어떤 특허 소송 문제인데 그것도 미국에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거의 뭐 리스크 요인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이제 ADC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좀 전가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고, 리가켄 바이오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아무튼 한국의 위고비 그렇게 하면서 10년의 한을 품은 요 랠리가 나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테마주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한미약품이나 또는 삼천단 제약이나 이런 기업들 움직이면서 기존에 잘 움직였던 테마주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우리 뭐 국내에서 기술 수출을 하거나 또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 관계를 펼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한데, 이때는 이제 사이즈가 좀 적은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도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연말 양도세 이슈 때문에 약간 좀 바이오주들이 좀 꺼려했는데, 그런 부분은 완화가 됐고, 오히려 그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나 이런 게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런 정책 규제 완화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또 바이오 학회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삼박자가 떨어지는 지금이 바로 바이오 랠리가 시작이 됐고, 이미 부지불식간에 바이오 랠리는 시작이 됐다. 그렇다면 대형주와 또 중소형주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전략, 이게 좋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우리는 봐야 될까요? 일단은 코스피 쪽에 있는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지난번에 이제 렉나자 기술 수출료를 수주형을 했고, 요거 가지고 이제 실적도 좋아지겠죠.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떤 현금 흐름도 개선하고 또 밸류에이션도 지금은 너무 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 코스피 상승의 온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렉나자에 대해서 이제 병용요법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너무 좋은 약이기 때문에 저기에도 적응이 되겠네 해서 병용요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제약 바이오 산업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계속 발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연매출 10%를 R&D 재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파이프라인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된다. 그리고 기술 수출료도 지금 누적이 된 것도 많은데 잔여 마일스톤도 많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오 랠리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오가 아닌 듯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니너스 이런 기업들은 공간 오믹스 플러스 mRNA 항암 백신 기대감 때문에 강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이상 성장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또 다중기술 플랫폼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공간 오믹스, 저게 뭐냐?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쉽게 풀이해 보면 세포 위치별로 유전자를 분석하는 요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mRNA 항암 백신, 이제 췌장암 백신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췌장암으로 좀 돌아가셨던 분들이 쏙쏙 들리는데, 뭐 주위를 통해서나 또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보면, 근데 췌장암은 사실은 좀 그 판별하기가 어려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한 번 걸리게 되면 이건 상당히 치료가 어렵다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너도나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일본의 기업과 이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글로벌 어떤 확장을 하는 이런 이제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AI 그리고 바이오가 이제 결합하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AI가 해품달 뭐 이런 거 듣듯이 AI가 바이오를 품으면 강하게 올라가는데, 특히 앞으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유전자 이쪽이라 했죠. 그래서 유전자 데이터를 패턴화해서 분석을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세포 위치별로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런 뭔가 지도를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췌장암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또 매출은 그런 걸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는 전략이 좋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시장이 급변한단 말이에요. 테마주들은 3일천나
5일차나 이렇게 끝나죠. 이번 주에는 이제 저는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번 주에 알테오젠이나 이런 바이오가 움직인다고 했죠. 움직였죠. 알테오젠 1200%, 한 지금 1100% 된 것 같아요. 현재 수익률로. 그리고 ABL 바이오는 지금 한 500% 육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00당 제약은 이제 한 280%.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3000당, 그리고 한미약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종목을 하나 베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쪽에 집중을 하면서 짜투리 돈으로 많이 물려 있거나 또 자금이 쪼그라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시장의 흐름에 맞게 공략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히토를 통제하는 거, 그로 인해서 전력 관련주들이 움직인다고 했죠. 저는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뭐 몇십 %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 스몰캡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딱 연화를 사들였는데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에도 좋은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로봇주들 계속 이제 순환매 흐름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해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T로보틱스가 짱대 항공 3개를 뽑아 올리는 기업을 좀 토했고, 그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으로 많이 변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당일날 뭐 한 20% 가까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엑스게이트. 지난번에 저점에서도 해드렸고 또 이번 주에도 해드렸고. 관련해서 이제 ICTK도 양자 보험 쪽에 이제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짱대 양봉이 나왔는데 아침에 보합선에서 샀는데 강하게 한 40~50% 튀어 올라가는 이번 주에 그런 움직임도 나왔죠. 뭐 두산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이제 그 5G 관련주들이 그 이번에 주파수 할당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죠. 그래서 요날은 이제 이 아래 꼬리를 잡았는데 한 4~5% 됐나요? 거기서 잡아서 상한가 근처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게 이거죠. 날아가기 전에 항상 살짝 흔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 전날. 근데 요날 마이너스 2~3%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 급등을 해서 상한가 못 들어가서 4,500원대인가요? 45,000원대 좀 팔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바닥과 꼭지를 잡는 이런 재미가 있었죠. 그래서 한 이틀 만에 30% 가까이 튀어 올라가는 이런 재미도 있었고, 지난 금요일 날은 바닥권에 있는 TXR 로보틱스 한 10%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바이오,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반도체. 그리고 항상 이제 비책이 날아가기 전에 사는 거고 움직인 다음에 현대차를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바닥에서 출발할 때 매수해서 끌고 가야죠. 이런 현대차,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건 좀 더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좀 많이 팔아야죠. 지난번에 후성이나 첨보 이런 거 해드렸고 이수주 스페셜티 케미칼 해드렸는데 요건 이제 2차 전지는 좀 일부 좀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로봇주들 요즘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한 다음 주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엔 RNM이나 이런 거 뭐 600%, 500%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여유롭게 보고, 최근에 뭐 단기간 100% 이상 치고 올라간 종목들은 좀 챙기면서 대응을 할 계획이고, 투자자들도 그런 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